언니 불러 대답 없으니까 방문 열고 들어간 거지. 들어가고 보니까 딱 누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잠을 자 언니 지금 몇 시인데. 그러면서 보니까 입 주변에 피가 쫙 깔려 있는 거야. 아마 위에서 누르고 하는 과정에서 힘쓰는 과정에서 할머니 갈비뼈가 우르르 부러진 것 같습니다. 아유. 이웃들 진술도 좀 들어봤더니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는 여론이 대다수야. 초등학생 애들이 지나가면 180이라는 데서 쫓아가가지고 애들 머리를 막 쓰다듬고 이쁘다고 막 끌어안고 이런다는 거야. 아유. 이거 이상한 놈이거든 이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콤부 샴푸입니다. 콤부 샴푸 디자인부터 보시면 상당히 예뻐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아실 겁니다. 회사 관계자분이 우리 사건 의뢰 찐팬이라고 하시는데요. 사건 의뢰에서 많이 기부도 하고 좋은 일 하는데 우리들도 좀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광고 의뢰를 한 겁니다. 자연 유래 성분이 96% 정도 되는 거를 섞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유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보습도 잘 되고 두피 건강 그리고 영양 공급의 기능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어떤 비건 인증까지 마친 제품이라고 합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샴푸는 무엇보다도요 착한 소비 그 다음에 착한 기부라는 캐치플레이즈를 통해서 NGO 단체 기아대책본부하고 캐주얼 팝 아티스트 호주 작가 같이 해서 판매금의 10%를 복지기관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같이 쓸 수 있는 비자극성 콤보 샴푸 두피 건강도 지키면서 착한 소비, 착한 기부 어떨까요? 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209회. 네. 이 사건은 2008년 4월 8일 날인데 화요일입니다. 네. 09시경이에요. 천안에 있는 아주 작은 마당이 있는 2층 단독주택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분을 언니라고 부르는 분이 바로 이웃집에 살고 있어요. 네네. 그 단독주택에는 80세 할머니가 살고 있는데 편의상 A라고 그럴게요. 네. 피해 할머니를. 네. 이 할머니를 이웃집 그분도 할머니예요. 그렇겠죠. 70이 훨씬 넘으신 분이. 그분이 이제 거기 가서 언니 하면서 이제 불렀어요. 네. 그럼 대답이 없어. 혼자 살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가서 거기 문이 항상 열려 있어. 방문 열고 들어갔는데 이불을 딱 덮고 베개를 베고 누워 있는 상태야. 주무시는가요?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 집을 문 다 열어놨어. 우리 집에는 가져갈 것도 없고 훔쳐갈 것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러고 문 열어놓고 또 문 열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할머니가 혼자 살으니까 그 인근에 있는 할머니들이 아주 마시러 오는 집이야 그냥. 사랑방이네요. 사랑방에 수시로. 그러니까 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맘 놓고 들어가갖고 언니 불러 대답 없으니까 방문 열고 들어간 거지. 들어가갖고 보니까 딱 누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잠을 자 언니 지금 몇 시인데. 그러면서 딱 이불을 이렇게 보니까 입 주변에 피가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냥 그 순간 이거 돌아가셨구나. 이거 아는 거야. 허겁지겁 놀래가지고 나와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고받고 경찰들이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할머니들이 1순위지. 일단은요. 그분들한테 얘기를 듣는 게. 들어야죠. 그분들을 범인으로 본다기보다도 그분들한테 얘기를 듣는 게 1순위지. 그 할머니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탐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그 할머니를 본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 할머니는 발견되기 하루 전 저녁 6시 반 4월 7일 날 저녁 6시 30분경에 그 할머니 집에 들렸어요. 그 목격 이분이요? 네. 들려가지고 가니까 그 할머니가 강냉이 잡수면서 텔레비 보고 계셔. 네. 그러면서 야
강냉이를 주면서 같이 먹자. 그러는데 그냥 할머니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얘기만 하고 나 강냉이 안 먹어요. 나 저 오늘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서 자야 돼요. 네. 그러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생존했을 때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예. 그게 할머니야 역시 다른 할머니인데 그때가 4월 7일 날 18시 30분. 저녁 6시 반. 그때부터 시신이 발견된 4월 8일 날 09시 예. 요 사이 어간에 이 할머니가 사망한 거죠. 그렇네요. 현장 감식을 한번 봅시다. 예. 이 집은 저 낡은 2층 벽돌집이에요. 옛날 집. 아주 옛날식. 그 20년 넘은 아주 고옥이야, 고옥. 네네. 자, 할머니 방을 먼저 봤어요. 예. 할머니 방은 1층 전체가 30평인데 네. 그 3개 중에 하나예요. 네. 방 3개 있는 거. 그 1층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거실, 화장실, 주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방 3개. 방 3개. 예. 할머니가 그 중에 방 하나 쓰는 겁니다. 예. 자, 할머니 방에 들어갔더니 방 안에 장롱 하나 있고요. 예. TV 서랍장이 있어요. 서랍장 위에 이제 TV 이렇게 올려놓고 네. 그럼 저 경찰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장롱이나 서랍을 막 열었다면 이건 강취하로 물세컨이죠. 네. 물세컨. 네. 근데 물세컨 게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네. 할머니 휴대폰은 방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는 상태예요. 예. 그다음에 할머니 머리 쪽 벽면에 혈흔이 이렇게 묻어 있는데 높이를 보니까 할머니 누워 있잖아. 예. 이렇게 문지른 흔적인데 네. 위 높이로 볼 때는 이건 범인이 범행하면서 묻은 피를 거기 이렇게 짚으면서 묻힌 거로 보여져요. 네. 요게 이제 현장 상황이고요. 네. 자, 할머니 시신을 좀 살펴봤습니다. 시신을 봤더니 네. 할머니는 갈색의 긴 팔 니트, 네. 그다음에 남색 바지를 입고 있어요. 예. 위에 그 상의는 네. 분홍색 내복을 입고 있는데 위로 약간 이렇게 밀려 올라간 네. 상태였고 머리 등 이런 공격 지점은 더 이상 안 보여요. 입 부위 빼고는 이런 데는. 네. 근데 이제 입에 있는 상처로 볼 때 이게 이제 타살의 어떤 흔적으로 이렇게 추정이 됐고요. 입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때렸는데 이 찍히고 깊이 패인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돌출된 이게 붙어 있는 걸로 이 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6개소 정도 이렇게 딱 이 검붉은 네. 그 표피 박탈은이 있어요. 때려서 사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또 사망할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예. 할머니가 아이고 가슴 아프더라고. 늑골골절이 왔는데 양쪽 늑골골절이네요. 오른쪽에 6개 부러졌어요. 네. 갈비뼈가. 왼쪽에 7개가 부러졌어요. 다 부러졌네요. 그다음에 양쪽. 그쪽 저 후면 늑골이죠. 후쪽. 여기, 예, 후면 늑골도 2개가 부러져서 총 15개의 늑골이 이 부러지면서 장기 손상이 온 것 같습니다. 이건 바꿔서 그냥 밟은 겁니다. 그 이제 벗겨가지고 할머니 보니까 가슴, 목, 어깨 여기에 표피 박탈은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공격 엄청 심하게 한 거예요. 오른쪽 손등. 네. 그다음에 손목, 예. 이 위쪽 팔 여기에도 꽉 누른 억아픈이 있어요. 못 움직이겠군요. 그냥 이렇게 누른 겁니다. 예. 볼 때는 이 할머니가 155cm에 예. 37kg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왜소한 할머니를 그렇게 그러게요. 심하게. 예. 응? 이 할머니 평소에 이 무릎 관절이 많이 아파갖고 거의 누워 지내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이 반항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할머니예요. 예. 이 천하의 죽일 놈의 새끼가 말이에요. 근데 예. 문 앞 구석에서 네네. 돌돌돌돌 말려져 있는 네이가 하나 보여. 네이요? 내복이 보여. 예. 가서 가져와 봤더니 예. 내복 속에 속옷 팬티죠. 예. 그것까지 같이 한꺼번에 돌돌 말려서 버려져 있는데 그 팬티에 속 혈흔이 묻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바지 입혀진 상태였었죠. 예. 예.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실제로 팬티 안 입은 게 나타나죠. 실제로 안 입고 계셨고 아까 상의 내복은 분홍색 입고 네.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분홍색 내복 속에 있는 팬티가 돌돌돌 말려서 문 앞에 있었던 겁니다. 바지 문 내복은 구석에. 안 입고 계셨고 예. 팬티랑 같이요. 예. 아유. 그래서 현장에서 이거는 좀 성폭행 쪽으로 추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음모도 여러 점 채취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홍색 내복하고 팬티가 돌돌돌 같이 한꺼번에 말려져 있어. 이건 성폭행이에요, 100%. 벗긴 거잖아요. 바지 이건 하의를. 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입고 있는 남색 바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경찰이 예. 봤더니
이 바지 허리단이 이렇게 비틀어져서 몸 안으로 이렇게 밀린 부자연스러운 상태예요.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범인이 바지 강제로 입힌 거예요. 입혔다. 입힌 거. 그런 모양이에요. 내복하고 팬티 벗겨서 저기다 놓고 성폭행한 다음에 그 남색 바지를 입히는 과정에서 똑바로 못 입혀갖고 거꾸로 이렇게 비틀어서 입힌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남색 바지 벗겨보니까 실제로 배 속옷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기 부분을 관찰을 하게 되죠. 경찰이. 네. 봤더니 붉은 열창이 있어요. 이거는 강제로. 예. 혈흔도 있습니다. 이건 성추행 흔적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렉 채취 경찰이 했죠. 그 DNA 그 하려고. 네. 근데 음성 반응 나왔어요. 그러면 강간은 뭐 삽입은 했을지 몰라도 막말로 사정은 안 한 거죠. 그럴 수 있죠. 이건 명백히 성폭행이다.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경찰이. 네. 범인은 할머니의 반항을 억제하기 위해서 손 또는 무릎으로 할머니 이 양손을 누르고 강간을 시도했다. 응? 네. 그런데 반항을 하니까 반항을 제압하기 위해서 가슴을 때렸다. 여기 다 골절돼 있어요. 부러져. 할머니 금방 부러져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막 마구 때리다 보니까 할머니 그냥 한순간에 넘어가 버린 거지. 이런데 입하고 맞았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망해 버리니까 아 이건 틀렸구나 싶어서 다시 바지를 입히고 이불을 덮었다. 그때 네이하고 팬티 한꺼번에 끌어내렸는데 강간하려고 다 내렸는데 확 한꺼번에 잡아당겨서 팬티하고 네이가 동시에 벗겨진 거란 말이야. 그 돌돌돌 말렸겠죠. 그게 한쪽 구석인데 미처 못 입힌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고. 자, 다시 범인 추정하기.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일단은 피해자의 늑골이 15개가 골절됐어요. 그렇죠, 부러졌어. 여기. 이거는 힘센 놈이야. 막 눌렀거나 때렸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머니 그렇죠. 아무리 할머니라도 이 저 늑골이 15개가 골절될 수 없어. 힘센 놈이다 이건. 힘을 쓰는 놈이다. 그다음에 이놈은 애초부터 성폭행을 목적으로 진입했다. 지금 돈도 안 없어지고 뭐 물세큰도 없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성폭행 목적으로 침입한 거 맞다. 그런데 그 대상이 나이가 80세다. 그러니까요. 그 80세를 강간하려고 겨들어왔다면 이 새끼는 온전한 정신의 어떤 성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놈이 아니다. 이건 변태적 성향이 있는 놈이다. 이상 성욕이 그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들이댈 정도면 평소에 성적 해소를 지금 못하고 있는 놈이다.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혼자 사는 놈이면서 변태 성향을 가진 놈이겠지, 결론은. 그럴 개연성이 높죠. 이렇게 이제 분석, 추정해 나가야죠, 범인. 범인상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할머니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변태 성향을 가진 놈. 그렇죠. 혹은 이제 그 독신으로 사는 사람을 탐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범자 중에서 비슷한 수법을 가진 놈. 할머니한테 덤벼들었던 놈들. 혹은 아주 나이 어린애한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성범죄 패턴이 아닌 그렇죠. 대상을 노리는 놈 있잖아요. 그런 놈들. 그 이제 그 범죄자 중에서도 그런 패턴 가진 놈들이 있으니까 걔들 다 뽑고 거기서 한 1km 내 그 기차역이 있는데 노숙자들 많잖아. 그렇죠. 노숙자들을 전부 만났어요. 그 노숙자들 만나고 타액 채취하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요. 지렉에서 이제 다 나왔으니까 유두 이런 데서 나왔으니까 DNA 나왔으니까 타액 채취하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감정을 다 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자, 대상자로 우범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자로 삼아서 전부 타액 채취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하여튼 다 만나야 털지. 만나서 한 사람들은 다 털었단 말이야. 체크하면서. 일단. 근데 정말 징그럽게 못 만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X라고 합시다. 33살 먹은 남성이 하나 있는데 얘는 왜 경찰이 선정을 했냐면 우범자 중에서 요놈 특이한 수법이거든 얘가. 왜요? 얘는 뭐 할머니는 아니지만 작년 12월에 등교하는 14살 여중생을 성추행했어. 아유. 등교하는 그러니까 학생을? 아침에 학교 가는 애를 끌고 가고 걔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거로 보면 이것도 이상한 행동 특성을 가진 놈이라고 이거.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그 타액 채취를 해야 되는 대상자인데 이를테면 홍 형사가 그걸 계속 못 해오는 거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 패턴도 이상하고. 게다가 그놈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부모가 사망한 다음에 어려서부터 혼자 살아오면서 미혼이야. 또 그럼 딱 맞아. 아까, 혼자 예, 살고 미혼이고. 맞네요. 아주 우리 경찰이 추정하는 범인상에 엄청나게 접근돼 있는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냥 각종 핑계 대면서 안 만나주고 타액 채취를 거부하는 거야. 이것도 이상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어. 맨날 전화해가지고 만나자고 하면 안 돼. 이런 경우는 집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직접 다이렉트 현장 박치기 하는 게 최선의 방법. 그 집 앞에서 2시간 기다렸대요. 예. 2시간을 딱 기다렸더니 비닐봉지에 소주 2병을 넣고 달랑달랑 하면서 집에 들어와. 마주쳤어요. 예. 만났어. 예. 딱 보니까 신장이 180cm야. 그러니까 떠버리가 이렇게 큰 거야. 이것도 우리 많네요, 힘센 남자로 추정하고 있었잖아. 예, 이렇게 예. 등치가 큰 거야. 체격이 좋아.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있어. 뭐예요? 헤어스타일이 엄청나게 특이해. 어떻게 돼 이 있어요? 중국 영화에서나 봤나?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이마 부분 머리 요 부분만 요렇게 동그랗게 남겨놓아요? 요거만 머리 남겨놓고 박박 밀었어. 그래서 이제 알리바이를 좀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물어봤더니 애매해. 왜요? 뭐 했대요? 당일 뭐 집에서 잔 거 같다. 갔다? 예. 요 주변인데 사는 데가 이 주변인데 그 할머니 어떤 놈이 들어와서 죽였다는데 그 말 들은 적 없으니까 나 그 얘기 들은기는 소문은 들었어요. 들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본 적은 없어요. 뭔지 그런 것 같아요. 애매하게 애매하게 얘기를 요런 놈들 이거 조사 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잠깐 임의동행했어요. 예. 잠깐만 경찰서 갑시다. 6시간밖에 없지만 네. 가서 추궁을 좀 해봤어. 뭐 당연히 부인하지. 예. 근데 뭐 증거 없이 잡아들 근거는 없잖아. 그런데 뭐가 있어요? 얘는 잡아들 근거가 있었어. 뭐예요? 얘는 또 벌금 수배 650만 원 안 내가지고 벌금 50만 원 안 내서 네. 벌금 수배돼 있어. 얘는 잡아다가 검찰청에 갖다 주면 아마 하루에 5만 원씩 계산해서 얘 며칠 살아야 돼. 130일. 130일 살아야 되겠네. 환영유치 혹은 뭐 노역장유치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벌금 수배가 딱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바로 신병확보는 됐어. 천안구치소로 수감해 버렸어. 네. 그러면서 타액 채취해 버렸지. 타액 채취 감정을에 보내고 얘 집으로 가봤어. 네. 집에 가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이웃들 진술도 좀 들어봤더니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는 여론이 대다수야. 그게 뭐냐면 네. 초등학생 애들이 지나가면 얘가 그냥 여기만 머리 있는 새끼가 그냥 180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애들 머리를 막 쓰다듬고 이쁘다고 막 끌어안고 이런다는 거야. 아유. 이거 이상한 놈이거든 이거. 예. 그래서 동네에서도 아유 저 하지 말라고 싸움도 하고 그랬대. 그러면 내 딸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 놈들 굉장히 불쾌하거든. 그거 조심해야 되거든. 이게 사람이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근데 그게 뭐 이쁘다고 그런 진짜 거니까 물건으로 질 순 없잖아. 그 부모들이. 그래도 딱 보면은 진짜 기분은 애기가 예뻐가지고 아이고 예쁘네 하는 거랑 좀 뭐 다르죠. 좀 아니게 하는 거는 느낌이 있죠. 어찌됐건 이쁘다고 한 거라 그거 가지고 근데 그래도 말을 할 손대지 수는 말라고 없죠. 말은 하지만 저 사람을 무슨 법에다 신고할 수 있는 입장은 그건 안 아니지만 되죠. 머릿속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각인돼 있던 거지. 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집에는 소주병이 쌓여가지고 엉망진창해요. 그날도 소주병 2병 들고 달랑달랑 들어오다 잡혔잖아. 네. 거기 보니까 또 책상 위에 일기를 쓰네 얘가. 잘 됐네요. 문득 그래서 네. 일기를 이제 봤어요. 원래 이 일기 함부로 보면 안 되는데. 그거 봤더니 네. 33살이나 먹은 남자가 게임 아이템 내용만 바글바글해 거기. 아이 뭐예요? 그래서 이때 팀장 얘기는 그러더라고. 이때 막연히 거의 확실하다 이놈 사이코다. 이게 좀 정상적이지 정상적인 않다. 그 성향을 네. 가진 놈이 아니니까 할머니 성추행하고 남는다. 네. 이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네. 팀장은 일기장 보면서 게임 아이템 잔뜩 써놓은 그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면서 팀장은 거기서 찌하고 뭐가 오더라는 거야 감이. 그 확신이 팀장은 있었대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도 이 새끼 반드시 얘가 범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얘기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 X 거요? 유전자에 대해서 네. 바로 맞습니다. 일치합니다. 맞구나. 예. 이놈이 범인입니다. 네. 그냥 볼 것도 없지. 바로 그 천안구치소로 갔지. 네. 천안구치소로 가갖고 나오라고 그래서 딱 물어보면 첫 마디가 왜 왔는지 알지? 형사가.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 제가 맞습니다. 제가 그냥 그냥 그 생각이 나서 갔는데 그냥 반항해서 우발적으로 죽였습니다. 우발적이란 말을 즉시 쓰더라는 거예요. 즉시. 이놈 얘기는 술에 취해서 집에 가던 중에 예. 할머니 집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이길래 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예. 우발적으로 할머니를 겁탈하려고 했으나 네.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뭐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소리예요. 형사가 그러면 네가 안 때리는데 할머니가 왜 사망했어? 예, 예, 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나 이 말에 그냥 아주 그냥 죽겠어 그냥 진짜 이 나쁜 뭐라 새끼. 그랬어요? 키스를 하던 중에 할머니가 갑자기 축 늘어져서 죽어버렸다. 내가 키스를 너무 오래 해서 예. 숨이 막힌 것 같다. 죄송한 마음에 다시 옷을 입혀주고 절을 한 후 귀가했다. 구타는 절대 안 했다. 미친놈. 아주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이 말 듣는데. 이 새끼는 구속됐죠. 예. 강간미수 살인이죠. 뭐, 그쵸? 예, 맞죠. 뭐, 예. 요거는 형량은 담당 형사들도 제대로 모르는데 30년 내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30년 내외요? 예. 공소장에 적혀 있는 네. 명확한 전모를 이제 볼까요? 네네. 4월 8일입니다. 네. 04시 30분에 들어갔어요, 이 새끼가. 새벽 4시 반. 예. 새벽 4시 반에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귀가 중에 예. 피해자 집 대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하의를 벗겨서 예. 음부에다가 손가락을 넣은 겁니다. 손가락을. 아유. 손가락을 넣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간을 시도했지만 할머니가 반항을 하니까 네. 그 물건 못 찾았는데 불상의 물건으로 얼굴을 내리쳤고요. 여기 이 부분이요. 네. 내리쳤고 사망한 거예요. 그때. 사망하니까 바지 다시 입히고 이불 덮은 후에 나온 건데 아마 위에서 누르고 하는 과정에서 힘쓰는 과정에서 할머니 갈비뼈가 우르르 부러진 것 같습니다. 아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불을 딱 덮고 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맞은편 방에 사람 있는지 이렇게 네. 열어서 확인한 거야. 네. 근데 아무도 없고 맥주캔이 보이니까 그 맥주캔 2개는 가져가야겠어. 아이고. 그 들어가서 그 옆에 맥주캔 그 꺼내는 과정에 수건에 이렇게 있으니까 수건 치우면서 묻은 피가 거예요. 묻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거고 요놈 이제 이불을 그 목까지 이렇게 덮어놓고 네. 그리고 이제 기어 나왔던 그런 사건. 이게 이놈은 이거 이제 진짜 정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거 욕도 그냥 정말. 맞아요. 오늘은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80대 할머니 성폭행 살인 사건 네. 209번째로 다루어봤습니다. 네. 예, 오늘 홍 박사님 늦게까지 고생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예. 네. 예, 오늘 살인 사건 마치면서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